네, 자, 전산세무 2급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자, 실무 시험 기출문제 풀이 문제 1, 2, 4번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내려받으시고요. 1, 2, 1,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클릭해 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1162번 주식회사 미래테크.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번 1월 20일 원재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얼마를 줬냐? 2천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그리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선급금이죠. 계약금을 먼저 준 거니까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금액은 아까 2천만 원이었죠? 네, 2천만 원. 그리고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아까 주식회사 우리 네, 여기에 거래처 입력해주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2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6월 7일 영업부서 직원이 당기분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당사는 확정기여형 DC형. 요 다른 게 DB형이 있죠. 자, 제가 이거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DB형, DB진다 그랬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물론 금융기관에 예탁은 하지만.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익 뭐 복잡합니다. 회계처리 담당자가 이제 DB지는 거죠. 근데 DC형은 아예 운영 자체를 맡겨버린 겁니다. 금융기관에. 그러면 퇴직한 것처럼 처리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금액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실제 퇴직한 건 아니고 퇴직금상으로만 퇴직한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죠. 대변에 보통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DB형이 나왔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월 15일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5만 원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17만 7천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 하나는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얼마? 25만 원. 그리고 트럭에 대한 거 공장 요거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17만 7천 원. 이렇게 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두 개 합쳐서 42만 7천 원. 네,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7월 12일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4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채무 면제 이익이죠. 그리고 당사는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래도 이 거래처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자, 어쨌거나 외상매입금은 다 갚은 겁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금액은 1,50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배정산업. 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지급한 것부터 할까요? 보통예금 자, 60%면 얼마예요? 900만 원. 자,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 나머지가 600만 원. 네, 40%.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8월 1일) 생산부서 직원들이 작업복을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2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 단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라. 대표이사가 지불한 거.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대표이사로, 대표이사 이름이 없는 거 봐요. 그냥 대표이사로 사용할 것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것부터 작업복 직원들한테 해준 거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그리고 생산부서입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가 돼요. 자, 100만 원. 자, 이 중에서 2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보통 예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대표이사가 대신 통장에서 지급했죠. 가수금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80만 원. 그리고 가수금은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대표이사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는 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매일 매출 전표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 1월 20일 0120 차변 3번 선급금 거래처 우리 주식회사 우리 밑에 있죠. 자, 금액은 2천만 원 됐고요. 대변 보통 예금 103번이죠. 그러면 금액 자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6월 7일입니다. 0607 차변. 자, 퇴직급여. 퇴직급 치면 여러 개 나타나죠. 퇴직급여인데 영업부서입니다. 그럼 판매관리비 해야 되겠죠. 이거 선택해 주고요. 자,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음 대변 보통 예금 마찬가지 103번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6월 15일 차변 세금과 공과 세금과 치면 여러 개 나타나죠. 그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할게요. 세금과 공과 25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 자, 세금과 공과 세금과 치면 자, 이번엔 제조원가 517번. 자, 이거는 17만 7천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보통 예금 103번이죠. 그러면 42만 7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7월 12일 자, 0712 자, 차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 치면 여러 개 나타나는데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 배정산업 배정 검색하면 나타나죠. 자, 금액 1,500만 원.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 자, 금액은 900만 원. 또 대변 채무면제이익 채무면 치면 채무면제이익 6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5번 8월 1일 0801 차변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자, 요거 생산부서 직원들이 작업복이죠. 그러면 제조원가 511번입니다. 자, 금액은 100만 원. 그다음 대변 자, 보통예금 103번. 요거는 20만 원이고요. 또 대변 가수금을 사용하라 그랬죠. 거래처는 대표 치면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0만 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1번 7월 12일 제품을 비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금액이 여기 현금 영수증에 있죠. 70만 원에 부가세 7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형을 봐야죠. 판매하고 니까 매출 유형. 그리고 현금 영수증 증빙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발급하였죠. 현금 영수증을.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됩니다. 현과 매출. 자, 부가세 있으니까 현과가 되죠. 그래서 몇 번? 22번. 현금, 과세, 현과, 매출 유형.
자, 공급가액은 아까 현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거 70만 원에 7만 원. 자, 거래처는 비사업자 누군지 모르죠? 전자 생계산사 없고요. 분계는 카드 빼고 나머지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한 것부터 대변에 제품 매출 70만 원에 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7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차변에 현금 77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8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름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7인승 2050cc예요. 1000cc 이상입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있고요. 해당 구입건에 대하여 7월 10일에 300만 원을 선급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금액을 알 수가 없죠, 지금.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니까 아름자동차 얼마냐? 네,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형 우선 승용차를 구입한 거니까 매입 유형에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아까 뭐예요? 1000cc 이상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불공 매입 유형 중에 54번입니다. 불공 매입 유형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아까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5천만 원에 500만 원. 자, 거래처는 어느 자동차죠? 아름자동차. 네, 아름자동차.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통일. 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거기 점점점을 딱 클릭하면 여러 개 쭉 뜨는데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개별 소비세에서 3번 있을 겁니다. 개별 소비세 어쩌고 저쩌고 쭉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이거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운반구 들어왔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 5,500만 원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계약금 있었죠? 선급금 300만 원 빼고 300만 원 빼고 나머지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통 예금 그러면 5,2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8월 2일) 주식회사 정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생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중 50만 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금액을 봐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정성전자 전자제품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매출한 거니까 매출 유형 중에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출 11번이 되겠죠. 11 과세 매출 유형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있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정성전자.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전자생계산서 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러면 제품을 공급한 것부터 제품 매출 500만 원. 그 다음 부가세도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 자, 그 중에서 50만 원 현금으로 받았고요. 현금 50만 원. 나머지는 뭐예요? 외상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나머지가 얼마예요? 5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8월 31일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로 리스하여 생산부서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기계도 빌려서 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렌트카 빌려 쓰는 것처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전자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오타가 아닙니다. 리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료, 이런 경우에 면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거죠.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미지급금이고, 그러면 돈을 지급한 거니까 매입 비용이고, 전자계산서 세금이 없어요. 그럼 면세 매입이 됩니다. 유형은. 자, 그래서 금액을 봐야죠. 삼정캐피탈에서 145만 원. 부가세가 없죠. 운용 리스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금융기관 여러분 거래할 때 부가세 낸 적 없을 겁니다. 금융기관은 부가세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유형은 면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전자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145만 원. 부가세는 없죠. 면세니까. 거래처는 아까 삼정캐피탈. 예, 삼정캐피탈. 전자는 있습니다. 붕괴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료는 임차료로 분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에 임차료. 그리고 기계장치죠. 그러면 뭐예요? 제조 원가가 됩니다. 145만 원. 자,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 14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9월 8일 영업부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안양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돈을 준 거니까 매입비용. 매입비용 중에서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61번. 현과 매입. 현과 매입 비용이고요. 자, 금액은 현금 영수증을 봐야 되겠네. 네. 얼마예요? 예, 27만 5천 원. 부가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25만 원. 부가세 2만 5천 원. 자, 거래처는 아까 어디에요? 도시락이. 거기 안양도시락? 네, 안양. 아, 여기 있구나. 안양도시락. 세금계산서 없고 붕괴는 혼합 통일이고요. 자,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죠. 영업부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고요. 금액은 25만 원에 부가세도 줬어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2만 5천 원. 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27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여기. 자, 우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7월 12일 0712. 자, 유형 22. 현과 매출. 공급가액 77만 원. 자, 이런 경우 되돌아가서 77만 원 한 번 더. 예, 수기로 7만 원. 됐고요. 7만 7천 원이구나. 예. 이거 70만 원에, 내가 7만 원. 헷갈리네. 자, 거래처 없죠. 비사업자에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 없고 분계는 3번 혼합 통일이죠.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들어갔고, 자, 3번 차변. 현금 101번이죠. 예, 그러면 77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8월 1일입니다. 08101. 자, 유형 54번 불공 매입이고요. 자, 공급가액 5천만 원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아름 치면
예, 아름자동차 나타나죠. 자, 전자 있고요. 여. 자, 불공지 사이로 커서가 자동으로 갑니다. 여기 점점점을 클릭하면 자, 여기 있죠. 자동차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 예, 3번. 예, 이걸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이고요.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 치면 예,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대변, 선급금. 자, 얼마예요? 300만 원. 자, 또 대변, 또 차변 누른다. 대변, 자, 보통 예금 103번이죠. 예, 그럼 5,2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8월 2일입니다. 02.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500만 원. 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갔고, 거래처 정성전자, 정성치면, 예, 정성전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통일이고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자,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 500만 원. 자, 또 차변, 현금 101번이죠. 50만 원. 예,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8월 31일. 자, 유형 53번 면세 매입이고요. 공급가액 145만 원. 자, 그 다음 거래처 삼정캐피탈. 삼정 치면, 예, 삼정캐피탈. 전자여고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임차료 치면 여러 개 뜨는데 제조원가, 예, 519번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미지급금, 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145만 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5번 9월 8일 0908. 자, 유형 61번 현과 매입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25만 원. 자, 이런 경우는 되돌아가서 250 다시 한번 25,000원 됐고요. 거래처 안양도시락, 안양 치면, 예, 안양도시락. 자, 전자없고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서 지원될 거죠. 그럼 판매관리비 811번. 자, 25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현금 101번 27만 5천 원, 예,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편은 끝났고요. 자, 이제 3번 부가가치세는 다음 시간에 소득세하고 같이 하고, 자, 결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다음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여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죠.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차변으로 보내고. 대급금, 우리가 부가세 납부한 거, 얘는 자산감소, 대변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금, 대급금을 비교하면 대급금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돌려받을 겁니다. 환급받을 겁니다. 근데 가산세가 있어. 요 가산세는, 자, 환급은 관로 안에 있죠. 환급은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은 미지급금, 환급은 미수금.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 요거 있죠.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은 자비이고, 가산세, 요거는 잡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분계 헷갈리는데 천천히. 자, 우선 부가세 예수금, 얘가 없어져요. 차변으로 와서 부가세 예수금. 자, 얼마? 2,150만 원. 그 다음에 이 부가세 대급금도 없어집니다. 부가세 대급금 2,300만 원. 자, 됐고. 그 다음 가산세부터 할게요. 가산세는 잡손실로 하라 그랬습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잡손실 51만 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비익으로. 자비익 10,000원. 그럼 요거 두 개 더해보고 요거 두 개 더해보면, 예, 100만 원이 차이가 생기죠. 그 100만 원은 세금 돌려받을 겁니다.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세금 돌려받을 거니까 아직 받지 못했죠. 신고만 한 거니까. 그럼 미수금 100만 원.
나중에 환급 받으면 미수금 없어지고 차변에 뭐 통장으로 들어오면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증권으로 주식회사 현대전기 주식 1000주. 자, 취득일 주당 취득원가 12,550원에 취득했는데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1주당 공정가치 시가가 15,650원.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오른 금액 15,650원에서 12,550원 빼면 얼마 올랐나? 3,100원 올랐나? 예. 곱하기 1000주입니다. 그럼 31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단기 매매 증권 310만 원. 자, 아직 이게 판매한 건 아닙니다. 주식을 판 건 아닙니다. 평가만 한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31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전기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만 불이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차입하는 거 말고 전기말, 그러니까 2024년 말이죠.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단기말은 1,500원. 그럼 1년 사이에 300원이 환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300원 곱하기 얼마? 2만 불. 이거를 추가로 갚아야 돼요. 환율이 올라버려요. 왜냐하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달러 2만 불로 사서 그리고 보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네. 600만 원이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죠? 뭐가? 외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600만 원이 부채가 증가하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우리은행. 자, 그만큼 외화 환산 손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 600만 원. 자, 이거는 장부상으로만 결산 시에만 하는 거고 실제 갚을 때 환율 환차손이 생겼다. 그러면 외환차손. 네, 그렇게 하고 반대일 때는 외환차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현금과부족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000원이 많아. 자, 어느 쪽이 많은지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돼요. 실제가 장부보다 많다는 거죠. 아니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이거네. 장부가 10,000원이 많아요. 현금 과부족 처리했던 이거 분계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그러면 장부하고 실제가 안 맞을 때 이걸 갖게 하려면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장부만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실제 현금은 모자란다고 넣거나 남는다고 가져가면 그 가져가다가 걸리면 퇴직금 되죠. 그래서 이걸 갖게 하려면 장부가 많으니까 장부를 줄여줘야 돼요. 얼마? 10,000원을. 장부에서 줄인다고 하는 건 대변에 현금하면 현금 10,0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금 과부족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 헷갈리면 빨리 시산표 가서 보세요.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어쨌거나 결산시 되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니까 없애줘야 돼요. 그럼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가서 현금 과부족 10,000원. 문제는 이 원인을 확인했냐 이 말이죠. 자, 결산일에 현금 4,000원은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으나 돈이 있어. 그럼 차변에 현금 4,000원은 이제 들어온 걸로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금고 속에 넣고 자, 나머지 6,000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차변이 비었어. 차변은 비용이 발생. 돈이 나갔는데 모르는 거니까 일단 비용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차변은 잡손실을 적어야 됩니다. 6,000원. 반대일 때는 잡이익이 되겠죠. 현금거부조 저쪽에 있고 이쪽이 비었어. 그럼 수익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5번. 자, 요거 살짝 비비꼰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 재고조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어 각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요거 입력하면 그냥 바로 끝나죠. 전표 추가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 선적되어 매입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200만 원 불포함.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선적하는 데서 미국에서 실으면 이미 우리 거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재고자산에 얘는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 8,400만 원이 되겠죠. 얘는 없고. 자, 그 다음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500만 원 불포함. 위탁 판매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어. 그럼 팔릴 때까지는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요 500만 원도 여기다 더해줘서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일반 전표 입력가서 12월 31일이죠. 예, 결산이니까. 자, 차변 부가세 예수금부터. 부가세 치면 예, 예수금 금액은 2,150만 원. 자, 또 차변. 자, 잡손실 금액은 51만 원. 또 차변 미수금 1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네, 부가세 대급금 나타나죠. 자, 요게 2,300만 원. 자, 그리고 또 대변 잡이익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이 매치면 예, 단기매매증권 자 31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예, 905번이죠. 예, 310만 원 예, 됐고요. 3번 차변에 외화 환산손실 외화 환치면 환산손실 있죠. 자, 얼마? 600만 원. 그 다음 대변 외화장기차입금. 외화장 치면 외화장기차입금 예, 600만 원. 예.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우리은행 예,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차변 현금 101번이고요. 4,000원. 그 다음 또 차변 잡손실 6,000원. 자, 대변 현금 과부족, 현금 과 치면 예, 현금 과부족 나타나죠. 예, 만원 예,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자, 01월부터 12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원재료부터 기말 원재료 요거죠. 커서가 여기 클릭했는데 결산 반영으로 자동으로 가요. 여기에 아까 8,200에 200만 원 그 선적된 거 8,400만 원. 예,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 요거죠. 자, 결산 반영 금액에 6,500만 원 됐고, 그 밑에 기말 제품. 아까 위탁품까지 더해서 1억 1,000만 원.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전표 추가. 반드시 해줘야 되죠. 예스. 예,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2, 4번 끝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3번, 그 다음에 연말정산세 소득세 5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